내용은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도형의 방정식에서 이제 두 번째 주제예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했던 평면좌표. 오늘 직선 할 거고요. 내일은 다 못하겠지만 원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이라고 있어요. 오늘 직선인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막 대부분 본 적이 있고요. 중학교 때도 비슷한 거 많이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했던 내용이라서 그냥 약간 내용을 정리하는 거고, 중학교 때 잘 하지 않는 거 한두 개 정도만 더 추가가 되는 거라서 이게 아는 거 하니까 약간 졸립니다. 게다가 원래 수업은 졸린 거니까. 자지 마. 자지 마. 그래서 처음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이야기를 할 텐데, 맨 앞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무슨 뭐 방정식의 그래프 얘기가 짧게 나와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좋은 얘기니까 읽어보시고요. 요는 뭐냐면, 내용은 어떤 식이 하나, 방정식이라는 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y는 2x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등호 들었으니까 방정식이에요. 이거 만족시키는 해의 개수는 무수히 많겠죠. 예를 들어서 x가 1이면 y는 5고, x가 2면 y는 7이고, x가 3이면 y는 9고, 이렇게 문자는 두 개, 식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만족하는 해의 개수가 무수히 많거든요. 그 많은 녀석들을 다 순서상 만들어가지고 좌표 평면에다 점을 빡빡빡빡 찍으면 그 점이 쭉 연결돼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될 거다. 그게 이 방정식의 그래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길게 설명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할 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얘가 바로 그 직선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로 1차 함수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x의 차수가 1차인 녀석인 건데, 어쨌든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우리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죠? 표준형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y도 1차, x도 1차 이렇게 생긴 녀석,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만족하는 점 다 점 찍어보면 이렇게 쭉 그어지는 직선이 되더라. 그죠?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x하고 y는 이제 우리가 적당한 숫자 집어넣어서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요 m하고 요 n은 뭐 문제 나와 있겠죠? 어떤 정해져 있는 숫자로 이름이 있죠. 뭐다 이거? 뭐라고 부른다? 기울기라고 부른다. 그죠? 얘는 뭐라고 부르죠? y절편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울기랑 y절편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어이 졸려. 눈을 다 떠야 돼.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할 텐데, 기울기부터 이야기를 좀 이어가자면, 기울기 정의는 뭐죠? 기울기라는 건 도대체 뭘 나타내는 걸까? 기울기란 뭐다? 중학교 때 하지 않나? 해도 기억이 안 나지. 오래됐으니까요. 졸업한 지가 언젠데. 찾아. 책에 뭐래 기울기. 찾아와 빨리. 기울기 뭐랍니까? 이런 디지털 인간 같으니라고. 책은 없어? 응? 있을 텐데 못 찾았어요. 뭐래요? 이거요. 기울기의 그 책이 어디 없나? 기울기 정의? 기울기 정의는 책이 어디 있냐면, 찾을 수가 없네. 중학교 때 하는 거라 책이 안 나오나요? 그럴 리가 있나? 아무튼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대로 생각해 보자면, 기울기라는 건 뭐 한국말로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겠지만, 실제로 뭐냐면 x가 요만큼 변할 때 y가 얼만큼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할 거라서 이런 기호 아직 본 적이 없겠지만 눈에는 익혀두세요. 세모를 쓰는데, 요거 델타라고 읽어요.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걸 한글로 뭐라고 하냐면 x의 변화량, 분자는 y의 변화량,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x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이게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우리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다고 봤을 때 점을 두 개를 잡아요.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어떻게 찾냐면, x가 요만큼, x축이랑 y축에 평행하게 보조선을 그어보면 x가 요만큼 변하는 거고 y는 요만큼 변하는 거야. 그래서 요 직선의 기울기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거분의 이거야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왜 기울기가 1인 직선, 2인 직선, 3인 직선 이런 거 여러 개 그거 보면 기울기가 1이고 기울기가 2고 기울기가 3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똑같이 x가 1 변한다고 했을 때 y가 1 변하는 거, y가 2 변하는 거, y가 3 변하는 거 이게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울기 정의는 나중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아마 중학교 때 했을 텐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근데 별거 아니지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을 위해서. 아무튼 그래서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기울기라고 하는 건데 변화량이다 보니까 꼭 양수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면 이렇게 두 점 잡았을 때 x가 늘어날 때 y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건 분모도 양수고 분자도 양수야. 그래서 이건 길이가 양수인데 이렇게 생긴 직선이면 어때요?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가는 동안에 x는 늘어났는데 y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양수인데 얘는 음수라고. 그러니까 이거 기울기 자체가 음수가 될 거다라는 거지. 그죠? 만약에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x축이 평행하게 이렇게 두 점을 잡아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x는 변했죠. 요만큼. 근데 y는 안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변했는데 이건 안 변했다고. 분자가 0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기울기가 얼마란 이야기다. 기울기가 0이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라고요. 분자가 0이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도 있을 수 있거든요. y축에 평행한 직선. 이렇게 두 점을 잡아보면 요 두 점에 x좌표는 변했다고 안 변했다고? 안 변했어요. x는 안 변하고 y좌표만 요만큼 변한 거기 때문에 이번엔 분모가 0이고 분자가 0이 아닌 게 돼요. 그래서 0분의 뭐라는 소리니까 그건 숫자가 아니죠. 우리가 아는 숫자 중에 분모가 0인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직선 중에 이렇게 y축에 평행한 녀석은 기울기가 없고요. x축에 평행한 녀석은 기울기가 0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가는 형태의 직선은 기울기가 양수, 왼쪽 위로 올라가든가 아니면 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같은 말이에요. 오른쪽 아래로 가든지 왼쪽 위로 가는 건 기울기가 음수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하고 계시면 좋겠고 조금만 더 가보면 기울기가 0인 걸 기준으로 해서요. 얘를 돌린다고 생각하는 건데 뭐 여기다 이렇게 못을 하나 딱 박아놓고 얘를 돌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돌아가면 기울기가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 기울기가 커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면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평평한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가파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쪽으로 가는 건 괜찮은데 요리로 가는 건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는 게 맞는데 이게 음수로 가팔라지고 있는 중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돼간다고. 그러니까 절대값 자체는 커지는 거지. 숫자가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실제로는 작아지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 기울기가 커지는 거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어. 그게 누구냐면 이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면 기울기가 계속해서 커져요. 커지다가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기억하시고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하면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다가 이렇게 쓰면 기울기가 없는 거예요. 둘이 만나지 않겠어요? 이 상태에서 얘는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거고 얘는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둘이 있으면 만나요. 기울기가 없는 거야. 얘는 계속 커지는 거고 얘는 계속 작아지는 건데 커지고 작아지는 게 어느 순간에 만난다고요. 이렇게. 이 상태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어려운 말이 됐고요. 계속해서 커지는 거고요. 계속해서 작아지다가 더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기울기가. 커지다 없어지는 거고 작아지다 없어지는 건데 이 순간이 딱 만나고요. 여기서 더 돌아가면 오히려 이제 완전 작은 녀석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0에서 점점 커져요. 1, 2, 3, 4, 1, 2, 3, 4, 5, 6, 7, 8 하다가 졸라 커요. 엄청 크고 없어요. 엄청 작아요. 라는 소리입니다. 요것에 이 좌우를 생각해 보면 요 상태에서 요쪽으로 살짝만 제껴지면 엄청 큰 거고요. 요쪽에서 요쪽으로 살짝 커지면 엄청 작은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수로 엄청 큰 거고요. 마이너스가 달리니까 엄청 작은 게 되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요 순간의 좌우가 여러분을 이제 조금 낚으려고 기울기라는 주제 가지고 낚을 때 자주 나오는 녀석이에요. 얘는 0이니까 어려울 게 없어. 뭐 점점 커지는 거고 점점 작아지는 거야. 근데 얘는 요 순간을 기준으로 요 때는 완전 큰 거 10억 마이너스 10억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요 순간이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기울기에 대한 이미지니까 머릿속에 잘 넣어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얘기는 y절편인데 이 y절편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그래프 그렸을 때 y축이랑 만나는 점. 그죠? 이건 그냥 y축과의 교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어려울 것이 아닌 게 x에다 0 대입하면 나오는 좌표 그게 y절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y절편 말고 x절편도 있겠죠. x축이랑도 만날 수 있잖아요. x절편 어떻게 찾았죠? y에다가 0 대입해서 여기다 0 대입하면 x가 뭐 마이너스 n분의 n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 녀석이 x절편 되겠지. 그죠? 근데 이렇게 직선을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그림 그릴 때 편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데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건 어쨌든 그림을 그리는 게 여러분 문제 풀 때 꽤 편하거든요. 그래서 직선도 가능하면 좌표 평면의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좋은데 그림을 그릴 때 기울기랑 y절편을 찾아두는 게 꽤 편합니다.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 왜냐하면 지나가는 점 하나 찾을 건데 그게 y축 위에 어디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뭐 양수야, 음수야, 0이야, 아니면 뭐 얼마나 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찾아두는 게 나중에 그림 그릴 때도 편하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파악할 때 이 모양새로 바꾸는 연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꼭 이렇게만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뭐 좀 이따가 또 아마 기회가 돼서 이야기하겠지만 얘를 한쪽으로 다 몰아가지고요. 는 0의 형태로 나타내기도 해요. 보통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직선을 나타내는 모양새 중에 하나인데 약간 달라요. 쟤랑 얘랑 누가 좀 더 일반적인 형태냐면 얘가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거든요. 일반적이라는 건 얘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쓰시면 좌표 평면에 도시할 수 있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얘는 아니에요. 표현할 수 없는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다? 이거다. 이거. 이렇게 생긴 모양이 우리가 보긴 되게 편하거든요. 우리가 그림 그릴 땐 되게 좋아. 그런데 이 녀석의 유일한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직선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기울기 뭐였다고? 기울기가 없다고. m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요 그림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하나가 이거의 유일한 단점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요 녀석 이건 얘도 당연히 나타낼 수 있고 얘도 나타낼 수 있어요. 얘는 어떻게 나타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x축이고 y축이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여기 x좌표 2라고 보자고요. y축에 평행한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을 나타내는 거 뭐냐면 이 노란색 직선이 있는 좌표들을 생각해 보면 2,0, 2,1, 2,2, 2,3 등등등 이렇게 여러 개 있겠죠? x좌표가 전부 다 2예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x는 2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x는 2를 나타내기 위해서 a에다 그냥 0을 대입해 버리면 돼요. a에 0을 대입하면 그리고 b, c에다 적당한 숫자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뭐 y-2는 0. 미쳤나봐요. b에다 0을 넣어야지. 뭐 하는 거야? 다시 b에다 0을 넣어야죠.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ax 더하기 c는 0이고요. 요거 만들기 위해서 x-2는 0.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a에 1 넣고 b에다 0 넣고 c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를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근데 얘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 보세요. y가 없죠. 얘가 없어져야 돼. 이게 없어져야 x는 2라는 모양새로 만들 수 있는데 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는 제가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졸린다 그죠? 일반적으로 a나 b가 0이 아니면 당연히 얘보다는 제가 편하거든요. 저 형태로 나타내려면 by가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그래서 이거 b로 나누시면 돼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충분히 이렇게 나타내서 기울기나 y절편 살펴보는 것이 가능한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 우리 뭐 했어요?
b로 양변 나눈 거예요. b로 나눴다는 건 무슨 소리다? b가 최소한 0은 아니다 라는 소리라고요. 그래서 요거 b가 0이 아닐 때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b가 0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없어요. b가 0인 직선은 저렇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보기 편하지만 요거는 나타낼 수 없고, 보기 불편하지만 모든 직선은 다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직선의 방정식의 모양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분 했어. 잠깨. 15분 했어. 15분. 그 다음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첫 번째는 가장 일반 그 표준적인 형태로 아까 이거 문제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면서 기울기랑 y절편이 주어진 거야. 기울기 m이라고 주어지고 y절편이 n이라고 주어지면 땡큐지 뭐 그냥 바로 mx 더하기 n 이러고 구하시면 끝나겠죠. 그죠? 이게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울기랑 y절편이 바로 주어지면 그냥 이렇게 만들면 끝나요. 근데 이제 책에서 주어지기를 기울기는 주어져. m이라고. 그런데 지나가는 점이 y절편이 아니라 다른 점. 허공에 떠 있는 점 하나. 뭐 x1, y1 이렇게 생긴 점을 지나간다고 합시다. 그림으로 대충 파악을 해보면 이런 거지. 요 점 x1, y1이라는 점인데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 한번 구해보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직선은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직선을 찾으세요인데 찾는 방법은 이거야. 요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이걸 x, y라고 하면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뭐다? m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기울기 어떻게 구했다고?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이렇게 구했다고요. 그래서 기울기라는 걸 구해보면 x-x1 분의 y-y1 이렇게 생각했죠. x 변화량이고 y 변화량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m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x-x1이라는 걸 오른쪽으로 넘기잖아요. m 뒤로. 그럼 이게 y-y1이 m x-x1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그죠? 요 녀석이 누구냐면 지나가는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y-y1은 m x-x1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쓰게 될 모양새입니다. 그죠? 이렇게 순진하게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아마 점 하나 주고 기울기 주고 직선 구하세요. 이런 형태가 제일 많을 것이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런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요 모양새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게 우리가 뒤에 도형의 이동을 아직 하지 않아서 그런데 도형의 이동 할 때도 제가 한 번 더 언급할 거예요. 요 모양새를.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좀 기억하시고요.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 기울기의 정의를 이용했다 정도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기울기가 지나는 점이 주어졌을 때고요. 두 번째는 이젠 기울기가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점 두 개가 주어진 경우인데 이렇게 요 점 하나 여기가 x1, y1 여기 또 점 하나 있대 x2, y2 이거 두 점 지나가는 직선 찾으세요 그 얘기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두 점 지나가는 직선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직선이래매. 이렇게 생긴 직선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는 말인데 여기서도 뭐 할 거냐면 아예 그냥 점이 두 개 주어졌으니까 이걸로 기울기를 찾아버릴 거예요. 점이 두 개 주어지면 기울기 찾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저 녀석 기울기가 누가 되는 거냐면 x2-x1 분의 y2-y1 이렇게 생긴 게 이 직선의 기울기가 돼요. 그죠? 점 두 개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 기울기 가지고 뭐 할 거냐? 요 기울기랑 요 점 가지고 이것처럼 직선의 방정식 구할 거예요. 기울기 구해버렸으니까. 어떻게 생겼다? y-y1은 x2-x1 분의 y2-y1
x 마이너스 x1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뭐 물론 꼭 y1이 아니라 2 가지고 하셔도 돼요.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 x 마이너스 x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지나가는 점을 예로 하셔도 되고 이거로 하셔도 되고 어차피 식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정리하면 뭐 하는 거냐면 점이 두 개 주어졌을 땐 이 주어진 두 점 가지고 그냥 내가 기울기 한번 찾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모양새가 될 거다 그 소리라고.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 나온 거랑 다르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들어가고 있죠? 어디서 멈췄어? 됐어? 그냥 내가 멈춘 거야? 괜찮죠? 세 번째 뭐냐면 이거 이제 이름이 좀 있는데 절편형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이거 절편 아까 뭐 할 때 나왔냐면 x절편, y절편 할 때 나왔죠. 이 절편형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x절편이랑 x절편이 a로 y절편이 b로 이렇게 절편 두 개가 나와 있을 때 즉 x축과의 교점, y축과의 교점이 주어졌을 때인데 사실 이거는 요거랑 거의 똑같은 녀석이긴 해요. 왜 똑같은 녀석이냐면 x절편이 a라는 건 실제로 지나가는 점이 a, 0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림을 보면 이런 거잖아.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일 때 직선이 이렇게 생겼으면 요 점 좌표가 a란 이야기고 요 점 좌표가 b란 이야기거든요. 이게 x절편이고 이게 y절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x절편의 좌표 자체는 a, 0이 될 거고 y축이랑 만나는 점의 좌표도 0,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죠? 그래서 점 두 개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고 그럼 이거 두 점 나온 거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요 방법대로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구해보시면 돼요. 실제로 구해보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0-a분의 b-0 이렇게 생긴 게 기울기겠죠? 0-a분의 b-0 기울기고요. 좌변에 뭐 이걸 할까요? y-b는 x-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인데 얘를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일단 y-b가 요거 마이너스 a고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x만 있죠. 뒤엔 0이니까 없어져요. 요거 양변을 b로 나눌 거예요. 그럼 b분의 y 마이너스 1은 b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x 이렇게 생겼고요. 요 a분의 x는 좌변으로 1은 우변으로 보낼 거예요. 그럼 얘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렇게 정리가 돼요. 얘 그냥 정리만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모양이 절편형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모양이 예뻐서 외우는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되게 간단하게 생겼거든요. 이걸 모른다고 못 풀진 않는다는 거야. 그냥 나왔으면 에이 모르겠다 그냥 두 점이 나온 거구나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셔도 당연히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모양이 예쁘기도 하고요. 알아두면 시간을 조금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하는 거고 모양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x절편, y절편이 주어진 거니까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입니다. x절편 x, y절편 y에 여기 더하는 거고요. 우변에 1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a, 0도 지나고 0, b도 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절편형 직선의 방정식 모양 정도는 기억하시고요. 말했지만 이 여러 가지의 직선의 방정식 모양새가 있는데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요 녀석입니다. 처음에 했던 거. 얘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써먹을 거고요. 엄밀히 따지면 그거잖아. 두 점 주어졌다고 해도 뭐 한다고? 기울기 어차피 찾아야 된다고. 이거 하는 거랑 마찬가지고요. 얘는 요 녀석이 약간 특별한 경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심지어 얘도요. 이 y절편이라는 게 0,n을 의미하는 거라서 0,n이다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저거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중요한 녀석입니다. 요 녀석을 꼭 기억하고 계시고 잠깐 정석 보고 갈까요? 정석은 요거는 세 번째에 나오거든요. 31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데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이제 33페이지에 있는 기본 정석 박스에 있습니다. 아, 지우기 싫어서 그냥 보라고 했는데 칠판으로 그냥 보죠. 보시면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 정석 박스 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얘처럼 x축이나 y축의 평행한 직선 나타낼 수 있고요. x축의 수직 그랬는데 x축의 수직이라는 거 이제 y축의 평행한 거겠죠. 이렇게 생긴 직선 x는 a다. 또 x축의 평행한 거 얘는 y는 b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x축이나 y축의 평행한 직선 말고 뭐 이렇게 생겼든지 이렇게 생겼든지 기울어져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기울기와 y절편 가지고 나타내게 되어 있다 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고요. 33페이지 밑에 가서 보시면 나머지 애들 나오죠.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점 두 개가 주어졌을 땐 결국 요 두 점 가지고 기울기 구하는 것에 불과해요. 기울기 구해서 요 기울기 자리에 집어넣기만 하면 끝나는 거고요. x절편이랑 y절편이 주어졌을 땐 절편은 직선의 방정식 모양이 예뻐서 외우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 있지만 얘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뭐 중간에 이런 애들 있는데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이런 애들은 이제 나중에 다시 정리할 때 좀 세심하게 볼 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흔하게 볼 내용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큰 줄기만 먼저 좀 외워두도록 합시다. 그 다음 해야 될 얘기는 우리 직선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직선 두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요. 이제 잠 좀 깼어? 거창하죠?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직선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걔네 둘 사이의 위치 관계라는 건데 그림부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하얀 거랑 노란 걸로 직선 하나가 이렇게 있을 때 또 하나의 직선이 얘랑 겹쳐서 이렇게 생긴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얘를 우리 일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직선 하나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 또 하나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직선 하나 이렇게 있는데 또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얘는 그냥 한 점에서 만난다. 얘를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는 거 보니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죠.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고 있고요. 얘는요. 만나는 점이 아예 없겠죠. 평행한 거니까. 그리고 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요거랑 요렇게 해서 요렇게 생긴 겁니다. 이거 이제 수직으로 만난다인데 옛날 말로 직교한다 이렇게 말해요. 만난다는 뜻이고요. 수직으로 만난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 약간 특별하게 둘이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하얀색 직선을 y는 mx 더하기 n이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요. 노란색 직선을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면 일치하는 직선의 경우엔 기울기 둘이 똑같이 생겼겠죠. 그리고 그림 그려보면 y절편도 당연히 똑같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엔 기울기도 둘이 똑같고요. y절편도 당연히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직선이다 그런 이야기니까 방정식의 모양이 완전히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는요. 서로 평행한 상태라는 건 기울기가 둘은 똑같이 생겼다는 이야기겠죠. 기울어진 정도는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림을 그려보면 y축이랑 만나는 점은 다르게 생겼겠죠. y절편 두 개는 서로 다르게 생겼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식이 이렇게 생겼을 때 기울기는 똑같지만 y절편이 다르다면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소리구나 라고 눈치를 챌 수 있다고요. 식을 보고 두 직선의 위치관계 알아낼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y절편은 볼 거 아니고 기울기만 둘이 기울어진 정도만 다르면 언젠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죠? y절편은 보는 거 아니고요. 와서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요거 약간 특별한 경우인데 얘는 기울기 둘이 서로 다른 정도뿐만 아니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져요. 서로
수직인 직선 둘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증명하시오가 여러분 기출이었어요. 책에 있어요. 어딘가에. 아무튼. 그래서 기울기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인데 이거를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정석에 있는 거랑 좀 다르게 그림으로 좀 편하게 이해를 해보자면 기울기 하나가 주어져 있고 여기에 좀 더 기울여야겠다. 이렇게 생긴 직선 하나랑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 있다고 보자고요. 요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x축에 평행하게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만들면 기울기가 m이라는 건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a분의 b가 m이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기울어진 정도라는 건 x변화랑 y변화랑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근데 얘가 수직을 이루고 있다는 건 여기 직각삼각형 있죠? 얘를 90도를 이렇게 돌린다고. 요 직각삼각형을 90도 돌리면 여기 와서 이렇게 붙을 거거든요. 지금 얘랑 둘이 똑같은 합동인 직각삼각형이에요. 이 직선을 90도 돌릴 거니까 이 직각삼각형도 90도가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길이가 A일 거고 이 길이가 B가 될 거예요. 이게 원래 A고 B였으니까 90도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 가지고 이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 보면 X는 얼만큼 변했다고? B만큼 변했다고. Y는 얼만큼 변했다고? 마이너스 A만큼 변했다고. A만큼 변한 게 아니고 마이너스 A만큼 변한 거죠. 내려온 거니까. 그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 거니까 선분의 길이 자체는 A지만 변화한 건 마이너스 A만큼 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 직선의 기울기를 A분의 B라고 하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더라. 이고요. 이거 둘이 곱하면 어쨌다고? B 약분되고 A도 약분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죠? 정석에 있는 증명은 좀 다르게 생기긴 했는데 요게 그림으로 이해하기 편한 것 같아서 제가 요거 설명하고요. 정석에 있는 건 다음에 우리 다시 할 때 그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사실 자체도 당연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엄청 자주 나올 거고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는 건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도 많이 기억을 해요. 수직인 직선이라는 건 역수를 취해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구나 인 거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m으로 나누는 거니까 m'은 역수 취해서 마이너스 달면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림이 약간 그렇게 안 생겼지만 이 녀석 기울기가 만약에 2였으면 이거 기울기 얼마라고? 역수 취해서 마이너스 달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요게 직선을 나타내는 모양이 저렇게 y는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다고 그랬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생긴 형태로도 직선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땐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생각해보면 이거 둘 다 아까처럼 모양을 살짝 바꾸시면 돼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고요. y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x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비교하고 얘네 둘을 비교해서 일치하는지 평행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수직으로 만나는지 이런 거 살펴보시면 되는데 일치하는 것부터 보시면 얘네 둘이 같은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같은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는 100이 싫으니까 둘 다 약분할 거고 이것도 a 프라임이랑 b랑 자리를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랑 같아요. 이렇게 많이 씁니다. 요거 둘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b분의 c랑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인데 요것도 마이너스는 없애고요. c 프라임이랑 b랑 자리를 살짝 바꾸면 b 프라임분의 b랑 c 프라임분의 c랑 같아요. 이런 모양새가 되겠죠. b 프라임분의 b랑 c 프라임분의 c랑 같아요가 돼요.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있는 일치한다는 건
이렇게 바꿔서 밑에 있는 거대로 해보니까 어떻다고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가 같은데 C 프라임분의 C마저도 같아요. 그래서 일치한다는 건 A 프라임분의 A, B 프라임분의 B, C 프라임분의 C 모조리 다 같은 거더라 라는 소리고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1차 연립방정식 같은 거 할 때 나오던 건데요. 1차 방정식이고 1차 방정식이고 식이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이잖아요. 그런데 A'분의 A랑 B'분의 B랑 C'분의 C가 같으면 사실상 이 두 개가 같은 식이란 이야기잖아요. 실수비하면 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식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해의 개수가 무수히 많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연립방정식이라면서 식이 두 개 나왔는데 그냥 두 배 한 거야. 아니면 세 배 한 거야. 똑같이 생긴 식이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식이 하나인 거나 마찬가지여서 방정식이 해가 무수히 많다는 이야기고요.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건 그래프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무수히 많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 직선이 일치한다는 건 1차 연립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개수의 비가 동일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와서 평행한 거는 아까 했던 거에서 기울기는 여전히 같은데 y절편만 다른 거잖아요. 얘가 다르다는 건 여기가 다르다는 이야기였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A'분의 A랑 B'분의 B는 같은데 C'분의 C만 서로 다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연립방정식 와서 보시면 X 앞의 개수랑 Y 앞의 개수의 B는 똑같은데 상수항만 다르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는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X, Y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만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해가 없다라는 말과 동일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건 그냥 기울기만 다르면 되기 때문에 여기만 다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A'분의 A랑 B'분의 B 이렇게가 다르구나라는 거고요. 수직으로 만나는 건 기울기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그랬어요. 기울기 둘이 곱해 볼 거야.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2는 사라지겠다. 그죠? B 프라임 A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에요. 요 올림이 이렇게 생겼겠죠?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 누가 돼요?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이 0이다. 이런 모양새가 됩니다. 그죠? 예쁘게 정리하면 얘가 된다고요. 물론 뭐 당연히 이렇게 바꿔가지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만 그래도 이왕이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얘까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고요. 요것도 그 책에 보시면 27쪽, 29쪽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칠판으로 보죠.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되어 있고요. 27페이지에 첫 번째로 기본 정석 박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직선을 저는 MN이라고 했는데 얘는 AB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직선하고 A'X 더하기 B'이라고 해서 저랑 순서가 좀 다르죠? 저는 이제 일치하는 거, 평행하는 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수직인 거 요 순서대로 제가 그림 그려서 설명했는데 책에서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뭐 크게 다른 건 아니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기울기가 다른 거고요.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이 다르다는 거고요. 일치한다는 건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는 이야기고요. 그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는 기울기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다 라는 거고요. 요 뒤에 써 있는 요 한 쌍의 해를 가진다, 해가 없다, 무수히 많다라는 건 여기 가서 보면 다시 알 수 있겠죠? 요렇게 생긴 직선과 요렇게 생긴 직선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얘랑 연립방정식 푼다고 치면 일치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가 무수히 많고요. 평행한 거야.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이 다른 거니까 평행한 경우니까 해는 없는 경우고요. 기울기가 다르다는 건 교점 한 개, 수직으로 만나는 것도 그냥 교점 한 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1차 연립방정식의 해랑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많네. 아직 두 개나 남았다. 3개나 남았네.
이렇게 많아? 내가 지치네. 그 다음 이어서 할 얘기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이라는 건데 책에는 이제 38쪽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문제를 하나 보는 게 나을까? 자, 식은 하나로 되어 있어요. 여기 x도 1차고 y도 1차인 걸로 봐선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x 앞에 개수, y 앞에 개수, 상수항에 m이라는 녀석이 들어있는데 이 m이라는 값이 변하면 기울기 달라지겠죠. x랑 y 앞에 숫자가 달라질 거니까 기울기 달라질 거고 상수항도 달라질 거라서 y절편도 달라질 거예요. 즉 여러 개의 직선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m에다 숫자들을 넣어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여러 개의 직선이 당연히 그려지게 될 텐데 해보면 그 m의 값에 따라서 여러 개의 직선이 그려지지만 그 직선 여러 개 그려보면 희한하게 한 점을 항상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려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점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보자인데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m 값에 따라서 기울기랑 y절편 달라지지만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 한번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라고요. 우리 항등식 할 때 많이 하던 건데 n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무슨 짓을 해야 되죠? m 값에 관계없이 그럼 뭐 해야 돼? 박수라도 한번 치고 해야 되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m 값에 관계없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m으로 묶어요. m으로 묶어요. 관계없으니까 m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m 붙어있는 애들이랑 m 붙어있지 않은 애들로 따로따로 나누어서 뭐 하는 거야? 얘도 빵, 얘도 빵 이렇게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m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m 붙어있는 애들 다 모아보면 2x 더하기 3y 더하기 1 이렇게 생겼고요. 그죠? 여기 2x, 3y, 여기 1 있고요. 이제 m 없는 애들은 여기서 4x, 여기서 5y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어디 있냐? 그러면 2x 더하기 3y 더하기 1 0 되도록 하면서 4x 더하기 5y 더하기 3 0 되도록 하는 요 두 개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바로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다. 그 얘기인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얘 각각이 뭐 된 거야? 각각이 직선이 된 거예요. 얘도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이고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고 우리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는 중이야. 두 직선의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건 뭐야? 교점 찾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복잡하게 생겼어. m에 따라서 막 기울기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지지만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어디 있나 하고 살펴보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항상 지나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좌표 뭐냐? 답을 봐야지. 항상 지나가는 점이 마이너스 2,1이래요. 연립방정식 해를 풀어보면 뭐 위에 거 2배에서 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찾아보면 x좌표가 마이너스 2, y좌표가 1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요 녀석은 m 값에 관계없이 요 두 점을 항상 지나가요. 실제로 그림을 막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텐데 요 점 뭐다? 마이너스 2,1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m이 섞여 있는 녀석 당황하지 마시고 항등식 풀듯이 m으로 묶어서 얘도 0, 얘도 0 하시면 두 직선의 교점 찾아가지고 그 점 항상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논리를 완전히 거꾸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직선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직선 두 개를 그려보니까 하나는 이렇게고 하나는 이렇게야. 교점이 있어요. 마이너스 2,1이라는 교점이 있다고요. 요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 제3의 직선. 얘나 얘가 아닌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그때는 우리 어떻게 하냐면 2x 더하기 3y 더하기 1이랑 4x 더하기 5y 더하기 3이랑 아무데나 k 이런 거 붙여요. 이렇게 합니다. 이 뭐 한 거냐면 요 직선 하나랑 요 직선 하나랑 그러니까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인데 한쪽에다가 k 붙여서 둘이 더하기를 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완성이 되거든요. 써놓고 나서 보니까 뭐야? k 값에 따라서 기울기 달라지겠지. y좌표도 달라지겠지. 여러 개의 직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간 점 어디더라? 어차피 요 점은 지나갈 거다라는 거예요. 왼쪽 편에서 풀었던 논리를 그냥 순서만 바꾼 거예요. 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가 항상 지나가는 점 어디니? 여기요. 그럼 반대로 저 점을 항상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누가 되니? 얘가 돼요. 그런 소리입니다. 그죠? 찾는 방법 뭐라고? 직선 두 개 주어져 있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 K 가지고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석은 M이라는 걸 고집하는데 꼭 M 아니고요. 다른 책은 K가 많거든요. K 옆에는 저도 K라고 하는데 뭐 알파벳이 뭐가 들어갔냐 전혀 중요한 거 아니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 어떻게 찾는다? K 가지고 찾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두 직선의 교점 그냥 찾아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만드셔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원의 방정식에 가면 그렇게 풀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는 당장 지금보다도 다음 단원을 위해서 이 방법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원에 가면 똑같이 나오거든요. 스포를 하자면 궁금하지 않겠지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구하세요. 그럼 똑같이 K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 구하세요. K 가지고 구하는 거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구하세요. 그래도 K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원이랑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 구하세요. K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K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공부할 시간을 드릴게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외우셔야 할 공식이에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점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세요거든요. 우리 평면좌표 할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했죠. 이 점이랑 이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했어? 피타 만들어가지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건데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 점에서 직선에다가 수선을 떨어뜨려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해서 이거 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에요. X축에 평행하거나 Y축에 평행하게 구하는 게 아니라 수선을 떨어뜨려서 구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요 점에서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에 있는 점이나 마찬가지예요. 직선 위에 수많은 점들 중에 얘한테 제일 가까운 거 그게 수선 떨어뜨렸을 때 요 수선에 발이 닿는 점이기 때문에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그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요 점의 좌표를 x1, y1 요 직선의 방정식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참고로 이 공식 갖다 쓰려면 이렇게 식을 좀 바꾸셔야 돼요. y는 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한쪽으로 다 모아서 는 0의 형태를 만드셔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요 거리 뭐 d라고 우리 보통 표현하는데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얘는 결론이 이거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절대값 ax1 by1 더하기 c 이렇게 되었거든요. 증명하는 과정은 제가 안 보여드릴 거예요. 졸리거든요. 길고요. 과정은 뭐냐면
그 말로만 설명하자면 이런 건데 요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요 점을 지나면서 요 직선의 수직인 직선을 구해요. 지나는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요 점이랑 요 직선의 수직인 직선을 구해요. 그래서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구해요. 그리고 나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요. 그걸 정리한 게 이겁니다. 그렇대요. 그럼 가보지 뭐.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야. 결론이 중요합니다. 생긴 모양 이거예요. A, B 어디 있냐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X 앞에 있는 거, Y 앞에 있는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고요. 분자에는 요 좌표를 요 직선에 대입한 거예요. 요 좌표를 요 직선에 대입한 거라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는 거예요. 거리이기 때문에 절대값 씌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모는 루트니까 원래 양수고요. 거리니까 양수여야 돼. 그래서 분자에다가 절대값 씌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좌표 대입해서 절대값 씌우시면 그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될 거다라는 거고요. 요 단원에서는 뭐 할 때 주로 나오냐면 이건 이따 여러분 예제 풀고 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 텐데 얘도 궁금하지 않지만 스포 하나 하자면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쓰거든요. 좌표가 3개가 다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밑변이랑 높이 곱해서 반띵하는 거잖아요. 그죠? 좌표가 3개 주어지면 아무거나 두 점 잡아가지고 밑변이라고 치고 이거 길이는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높이는 뭐야? 여기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이 길이가 높이거든. 그죠? 이거 구할 때 째 쓴다고요. 요거 두 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이 점이랑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그게 삼각형의 넓이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요 단원에서 많이 쓰게 될 거고요. 다음 단원에 원의 방정식이거든요. 그 원의 방정식 할 때도 엄청나게 많이 쓰일 녀석입니다.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할 때 많이 나온 녀석이니까 저 공식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책에 있는 거 눈으로만 찍고 잠깐 갈게요.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거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어디인가 살펴보면 m으로 묶어서 m 앞에 있는 것도 빵, m이 붙어있지 않은 것도 빵. 그래서 얘도 빵, 얘도 빵. 그래서 요 두 직선에 교점 지나간다는 소리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요 논리를 그대로 뒤집어서 두 직선에 서로 만나는 두 직선, 요 직선과 요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제3의 직선을 어떻게 만든다? K 가지고 만든다. 그죠? 한쪽에만 붙이시면 되고요. 뭐 굳이 두 개 다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쪽 편에만 K 붙이시면 되고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되고 상관없어요. 아무 데나 붙이셔서 직선 하나 만드시면 되고요. 요 예제 2번 같은 거 보시면 직선이 두 개 나왔잖아요. 얘네들의 교점이랑 요 점 지나간대요. 그럼 우리 직선 어떻게 만들 거라고? 2x 더하기 y 더하기 1 하고요. x 마이너스 y 더하기 2 하고요. 아무 데나 한쪽에다가 k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그 다음 뭐 한다? 요 점 지나간다며 마이너스 2랑 2를 대입한다고요. 그럼 k가 나오겠죠? 그 k를 원래식에 다시 대입하시면 직선의 방정식 하나가 완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제3의 직선을 구해보시면 되겠다. 이고요. 마지막 요 녀석이에요. 공식 이거거든요. 일단은 공식을 외우는 데 집중하시고요. 책에도 그냥 특별히 증명하는 과정이 기본 정석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면 너무 졸려가지고요. 제가 웬만하면 안 하니까 그냥 그러네 하시고 공식 잘 외우시고 여기 가서 보시면 나오죠. 7-10번에 좌표 3개 나왔고 삼각형 넓이 구하세요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십시오. 마지막 자취 얘기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먼저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도록 할게요.